네,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파이썬 펑션입니다. 에러네요. 파이썬이 python이죠. an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수정해 주시고요. 파이썬 펑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펑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배우시겠지만, 펑션에 대한 것들을 파이썬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멤버 펑션,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건데 그거에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반복 구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리스트, 어레이, 튜플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의 멤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멤버에 대해서 반복 구문을 루프 구문을 수행할 수 있는 게 for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중에 이제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예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예라는 게 앞에서는 그냥 어레이에 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인식을 했는데, 자,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자, 클래스 A라는 것에 네임을 이제 몇 개를 만듭니다. 네 개를 만드는 거죠. 앨리스, 밥, 오라클, 모모 이렇게 네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점수, 포인트에 해당되는 딕셔너리에 30, 20, 50, 10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앨리스는 30점, 밥은 20점, 오라클은 50점 이렇게 매핑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for 구문을 굴리면서 for i 그 다음에 클래스 in 클래스 a name 이렇게 하게 되면 name에 해당되는 요거 하고 요거 4개를 멤버로 가지고서 for 구문이 구동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싱에다가 클래스 A의 name에 해당되는 부분을 긁어오는데 어떤 부분을 갖고 오냐면 점 멤버의 인덱스 i, 지금 여기 i에 해당되는 거죠. i가 구동 멤버 수만큼 앞에서부터 0, 1, 2, 3으로 구동이 될 테니까 이 멤버의 이름으로 인덱스로 이거를 찾아오도록 인덱싱을 거는 거예요. 자, 인덱스 값을 이렇게 구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앨리스, 밥, 오라클, 모모 4개를 하나씩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클래스 A에 이 포인트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의 포인트에 해당되는 걸 인덱싱으로 지정을 해주면, 자, 여기서 0이면 0, 1이면 1, 2면 2로 이렇게 매핑되는 값으로 클래스를 지정해서 그 값이 여기 나오는 값이 40점을 넘으면, 그죠? 그러면 패스 이그잼, 자, 통과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else, 자, does not pass the exam, 시험에서 실패한 거죠. 성공한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실제 수행을 해보면, 자, 각각 앨리스, 밥, 오라클, 모모에 대해서 여기서 40점을 넘은 친구는 오라클 한 명뿐이에요. 그렇죠? 오라클만 패스 더 이그잼이 나오고 나머지는 does not pass the exam이 나오게 되는 형상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슬래시 t라고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탭이에요. 탭이어서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띄어서 위치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for i in이라고 하는 구문을 클래스 내지는 딕셔너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데이터에다가 연산을 취할 때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서 취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파이썬 펑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파이썬 펑션은 이제 W2 파이썬 펑션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해 볼 건데요. 자, 디폴트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define이라고 하는 함수 정의를 하는 방법인데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는 펑션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define hello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게 되면 내 출력 값은 hello world라는 것을 출력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는 거죠. hello라고는 펑션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hello world라는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바꾸는 거죠. 자, 이거를 hello world인데 hello world의 이름을 출력해 주는 거야. 자, hello2라는 펑션을 만들고 아규먼트로 네임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 받은 네임을 포함해서 hello 누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hello 뭐뭐 그러면 뭐뭐 하게 되면 hello 뭐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hello라는 걸 한번 수행시키고 hello2의 명훈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면 자 hello world 그 다음에 hello 명훈 이렇게 두 개가 출력되는 형태로 펑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펑션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이름, 파라미터, 리턴 밸류 이 세 가지 형태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add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줄 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리턴 값을 어떻게 줄 건지를 결정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add 1,3 하면 1과 3을 더하는 형태가 돼서 4라는 값이 출력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라미터의 수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파라미터의 수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거는 튜플이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토탈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서 별표에 args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놓으면 이 입력을 받은 놈에 대해서 썸을 리턴해 주는 거죠. 썸에 대한 펑션은 따로 정해야 되어 있으니까 자 아규먼트 멤버들을 서메이션 해주는 펑션으로 값을 리턴을 해줘요. 자 그러면 1, 2, 3, 4에 대해서 토탈을 구하게 되면 이걸 다 더한 10이라는 값을 리턴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1, 2, 3, 4, 5에 대해서 토탈이라는 걸 하게 되면 15라는 값을 리턴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문은 정확하게 동작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args의 제로에 3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어사인하는 값이죠. 값을 할당해 주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선언하는 시점에는 에러가 없어요. 여기는 에러가 없어요. 언제 에러가 나냐면 계산하는 시점에 에러를 출력해 주는 거야. 왜냐면 얘가 튜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펑션 내에서 이 값을 변경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튜플은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에러 메시지 이렇게 딱 인지를 했을 때 여기에 assignment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났구나. assignment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거예요.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객체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로서 함수도 가지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묶음인데 이 묶음 안에는 데이터도 있고 함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이제 클래스에다가 클래스명을 이렇게 생성합니다. to calculator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을 정의를 했고 define에 init, add, minus하고 세 개의 펑션을 멤버 펑션으로 가져요. 자기의 멤버 펑션으로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셀프는 자기 자신이에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내부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내부 데이터에 이 variable 1, variable 2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이 멤버 펑션이 수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셀프의 variation 1과 셀프의 variation 2에다가 각각의 값을 어사인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add를 수행하게 되면 내 자신을 받아서 자신의 variable 1과 variable 2를 더해서 출력해주고 마이너스를 부르면 자신의 내부 값과 내부 값을 빼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성을 할 때 a는 to calculator 4,2 그러면 variable a는 1은 4, variable 2는 2가 되는 거고요. a.add라고 하면 실제로 4하고 2가 두 개가 더해져서
6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생성되는 시점에 이미 이 값들이 여기 할당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add만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부르면 똑같이 4 빼기 2는 2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add하고 숫자를 주고서 뭔가 adding을 하지, 내부에다가 저장해놓고 그걸 add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여러 가지 연산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데이터를 막 새롭게 가공한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멤버로 놓고 가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실제적으로 값을 찍어보면 a.variable 1과 a.variable 2를 찍어보면 4와 2가 잘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클래스에서 인터널 메소드를 활용할 때는 x.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a.variable 1, a.variable 2, 여기 보면 a.add, a.-와 같은 형태로 쓰이는 것이 통상적으로 멤버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클래스가 가지는 여러 가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개념과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 두 개념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웠으면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객체지향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네리턴스라고 하는 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상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상속이라는 개념은 내가 부모로부터 뭔가를 상속받았어요. 그런다면 부모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상속을 받았으면 기본적인 생김새는 아버지와 닮은 거고, 거기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코가 크거나 키가 조금 더 크거나 이렇게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네리턴스 할 경우에 상속은 자기의 클래스명을 적고 뒤에다가 다른 클래스, 이 클래스명인 거예요. 다른 클래스명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 calculator라고 하는 calculator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to calculator로부터 상속받아서 생성되는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multiply and division이라고 하는 두 개의 펑션을 생성을 하고, 실제 해보면 두 개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펑션, 그 클래스를 성능을 하고 내부에 있는 걸 multiply를 해보면 6이라는 값 출력이 되고, 디비전을 해보면 1.5라는 값이 나눠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a.add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dd를 하면 5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왜? toCalculator가 그 펑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능은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add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오버라이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이네리턴스,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경우에 내가 정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속을 받았지만 add하는 펑션은 내가 다르게 바꾸고 싶어. 원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얼굴 생김새가 있는데 얼굴에 대한 정의는 똑같이 쓰고 싶지만 나의 피부톤은 다르게 하고 싶어. 하나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던 이네리턴스 받는 상황이 되고 calculator 업그레이드 2가 되고 add라는 펑션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add를 정의해서 셀프에 앱솔루트 값을 두 개를, 절대값을 두 개 더하는 걸로 바꾼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toCalculator가 갖고 있던 add라는 펑션 대신에 이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add라는 펑션이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예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add를 수행시켰을 때 2와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앞에서에 대하면 마이너스 1 값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add 펑션을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절대값인 3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5라는 값이 출력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오버라이딩까지 배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배운 거긴 하지만 오버라이딩은 여러 가지도 쓸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러 가지 템플릿을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거는 파이썬 강좌를 따로 들으시면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numpy를 이용해서 어레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펑션을 어레이 데이터에다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룹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map, vectorize, 그 다음에 internal 펑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하게도 인터널 펑션을 활용하는 게 제일 쉽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타임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시간을 재는 겁니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사인 룹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np의 제로수로 해서 x 개수만큼 어레이를 생성하고 포 구문을 구동해서 결과값을 각각의 다 맞는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리턴해 주는 거죠. 자, 사인 함수는 이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는 거죠.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체크해서 제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 게 사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 함수의 기능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내부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자, 이렇게 룹이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를 해서 각각의 어레이에, 그러니까 여기 타임 찍고 타임 찍어서 이제 비교하는 게 시간차고요.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건 요 하나인데, 자, 사인 룹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여기 부르게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되면 멤버 하나씩을 불러다가 루핑을 돌면서 구현해 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룹 방식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맵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레이를 생성할 때 np 어레이에 리스트라고 생성하고 결과값이 리스트니까 리스트하고 맵하고 사인이라는 펑션을 x에다가 매핑한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이게 사인, 그러니까 각각의 x 멤버에 대해서 사인 함수를 적용하는 형태로 y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코드상으로는 한 번에 실행이 되는 거죠. 물론 내부적으로 수행을 더합니다. 또 하나는 팩토라이즈에서 그 멤버들 하나씩 다 쪼개서 펑션을 적용하도록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np.factorize를 부르게 되면 사인 함수를 각각의 멤버에 하나씩 사인 함수를 적용한다라고 선언한 거고요. 이렇게 적용되면 v 펑션이라고 하는 펑션을 부르게 되면 x의 멤버 하나하나에 사인 함수를 적용해서 y 값을 생성하도록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인터널 펑션을 쓰는 경우에 np의 사인 함수를 그냥 부르는 겁니다. np의 사인 함수로. 그러니까 사인 함수가 기존에 있던 그 파이썬에서 제공했던 사인 함수가 아니라 np에서 제공되는 사인 함수를 그냥 부르게 되면 이게 어레이 형태로 어레이 형태로 연산을 해서 한 번에 루프를 끝내버리는, 즉 함수를 한 번에 적용해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원하는 펑션을 적용하는 것을 해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관련된 기능을 제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한번 이제 실제 그 파이썬 코드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2-3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w2 python function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함수를 정의합니다. hello라는 게 hello world를 만든 거고요. 자, hello를 부르면 자, 이렇게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인자로서 name이라는 걸 입력받아서 hello2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hello2에다가 student 명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hello student, hello 명훈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add라는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행하는데 add는 이제 멤버로 파라미터로 왔던 a와 파라미터 b를 각각을 더해서 리절트에다 넣고 그 값을 리턴해주는 형태의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d를 수행하게 되면 7이라는 값이 수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add가 난 바꾸고 싶어, 그냥 1을 더 주고 싶네, 이렇게 하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8로 출력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내부적으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명은 아니고 나는 오라클 이렇게 해서 수행을 시켜보면 hello 오라클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멤버 함수를 정의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함수를 선언해서 쓰는 거고, 이 함수에 대한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자, 그런 후에 자, 이제 파라미터들을 가지는 것들인데, 자,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들은 뭘로 다룬다고 했습니까? 튜플로 다루는 거고, 튜플은 데이터를 가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데이터를 처리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자, 토탈이라는 펑션을 적용하는데 아규먼트들을 여러 개로 받습니다. 아규먼트들을 받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구해서 내가 리턴해주는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서 넣어줄 때
이렇게 1, 2, 3, 4 형태로 선을 해주면 얘를 튜플로 받습니다. 튜플로 받아서 이걸 튜플로 입력을 넣어주면 얘 튜플로 1, 2, 3, 4를 서메이션 해주면 1, 2, 3, 4가 되니까 10이라는 값을 정확하게 출력해 줍니다. 물론 똑같이 이렇게 1, 2, 3, 4, 5, 6, 7 하면 28이라는 값을 수행하게 되고요. 앞에 이제 예시 있는 것처럼 1, 2, 3, 4, 5 이렇게 수행을 하면 15라는 값이 정확하게 출력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튜플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튜플이 아닌 값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튜플이 아닌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튜플이 아닌 값이, 그러니까 튜플의 값에다가 수정해주는 튜플을 수정하는 코드 이렇게 선언이 되게 되면 선언 시점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시점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죠. 튜플 오브젝트 더즈넛 서포트 아이템 어사이먼트, 즉 여기서 튜플로 받았는데 튜플의 어떤 값을 바꾸려고 하니 에러를 내는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정의해서 쓰는 경우에 이렇게 아규먼트를 개수를 특정짓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튜플로 가고 튜플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런 걸 내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딱 정해 놓고 틀린 곳을 찾아서 고치시오. 그럼 이거 지워주면 되죠. 자, 이번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toCalculator라는 거를 선언하는데, 자, setData라고 하는 펑션을 먼저 정의합니다. 아까는 이 부분이 예제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init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initialize를 하게 되면, initialize 된 거에 데이터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언더바 init, df 언더바 init 언더바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선언 생성자다라는 거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생성자를 쓰지 않고 멤버 펑션 형태로 이렇게 set 데이터를 하는 형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셀프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 셀프라는 곳에 내가 self.variable이라고 하는 새로운 베리어블 하나 선언하고 여기 주어진 값으로 베리어블 1을 넣고 self.variable2 즉 toCalculator.variable2에 해당되는 거를 variable 2에다가 어사인을 해주는 형태로 만들게 되고 add는 내 셀프에 있는 variable 1과 variable 2를 더해주고 subtract 마이너스의 경우는 자, variable 1하고 variable 2를 빼주는 형태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해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선언할 때는 아무 에러가 없어요. 어느 경우나 그 경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값을 수행을 해보면 자, add라는 걸 해보면 2, 3을 set 데이터하고 add를 하면 5가 이렇게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개의 toCalculator 선언을 b라고 하고 b.add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없죠. 데이터가 지금 선언된 적이 없기 때문에 variable 1과 variable 2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variable 1과 variable 2를 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더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variable 1이 멤버로 없다라는 거죠. 왜? set 데이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생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에러를 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이제 문제를 내놓고서 이 경우에 여기서 에러가 되는 부분을 고치세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set data, a.set dat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약간은 여기서는 이제 set data라는 함수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초기화시킨 거고 init이라는 형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초기화하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선언할 때 데이터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에 이렇게 선언을 해서 쓰게 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A2 calculator 하게 되면 데이터가 없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데 이게 생성됐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to calculator 4,2를 해주게 되면 두 값이 설정돼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실제 수행을 해보면 add 값이 이렇게 잘 수행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뒤에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를 이쪽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상속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calculator 업그레이드가 to calculator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선언되어 있지는 않지만 add 마이너스 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multiply division이라는 함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해주고 a를 선언한 다음에 multiply 해보면 더해주고
곱해지고 나눠보면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a.add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멤버 펑션을 가져보면 자 이렇게 3이란 값이 수행된 거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원래 갖고 있던 toCalculator가 갖고 있던 펑션을 얘가 호출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앞에 있는 애들을 오버라이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셀프를 받아서 자 값을 절대값을 취하고 값을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선언해 주면 실제적으로 캘큘레이터 업그레이드에 2,-3을 했을 때도 애들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5라는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캘큘레이터 업그레이드의 2,-3이 원래 이제 2가 아니라 원래 있던 거는 그냥 업그레이드고 지금 이제 바뀐 거는 2기 때문에 두 개가 결과물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죠. 즉 펑션이 오버라이드 된 거는 5로 바뀌는 거고 펑션이 오버라이드 안 된 건 옛날 펑션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출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활성 함수인데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함수 자체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그럼 아닌 경우에 1, 즉 1과 마이너스 1만을 출력해 준 함수인 거예요. 즉 이게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서 선언을 하고 프린트를 해보면 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0보다 크면 1이 되는 함수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np를 선언해서 어레인지를 합니다. 근데 사인 함수를 자 여기서 어레인지에서 생성하기를 마이너스 만부터 만까지를 생성하도록 하고 사인 함수를 넣었는데 이게 어레이예요. 사인 함수는 어레이를 처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수 하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함수를 어레이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어레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타입 x는 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import 타임을 하고 자 사인 룹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룹 펑션을 네 가지 형태의 룹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 가지 형태의 룹 방식들을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사인 함수를 적용하는데 룹 방식은 각각의 멤버를 구해서 하나하나씩 사인을 구해서 아웃풋을 넣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룹 방식을 수행한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맵 펑션을 통해서 사인을 함수를 x에다 각각의 매핑 시키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v 펑션에서 팩토라이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numpy가 갖고 있는 멤버들에게 사인 함수를 적용해주는 이런 기능을 적용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np 안에 있는 사인 함수를 불러서 그냥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시간은 다 0000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그 가상 환경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이 있는 서버에서 실행을 해보면 시간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 있는데 수행을 하고 되고 출력하는데 여기 보시면 매트플러 라이브러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다 인소 매트플러 라이브러리를 해주면 이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앞에서 배운 것처럼 텐서플로우 깔듯이 콘다 인스톨 매트플러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시면 매트플러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import 매트플러 라이브러리 플롯 파이플롯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불러서 plt라고 선언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출력해 보면 자 마이너스 만부터 0까지는 다 마이너스 1로 들어가고 0부터 만까지는 다 플러스 1로 이렇게 출력되는 이런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파이썬에 대한 실습과 강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제들은 다 실행을 해보시고 또 마지막에 매트플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제 설치를 해서 구동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3교시 수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